네, 안녕하세요. 최지원입니다. 오늘은 그 여성의 결혼과 이별, 사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전을 통해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사랑을 디자인하다를 읽어보신 분들은 어, 좀 이해가 좀 빨리 될 것이고, 또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결혼할 때 이혼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잘 살라고, 백년 해로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또 살다 보면 이혼도 하게 되고 사별도 하게 되죠. 또 여기서 말하는 사별은 뭐 70대, 80대 하는 것은 사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죽었는데 뭐 좋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당연히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죽을 나이가 돼서 80대 이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사별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사별이라는 50대 이하, 왕성하게 살아야 될 시기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이제 죽는 경우가 이제 사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 확률이 이혼과 사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쌍, 즉 결혼한 쌍이 한 4쌍이라면 그 중에서 한 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럴까요? 제가 그 예전에 2000년대 그 펴낸 책 중에서 우리 동거할까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카피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혼 없는 사랑도 있고 사랑 없는 결혼도 있다. 어, 그러니까 사랑과 이 연애는 전혀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법률 관계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라는 게 주어져요. 사랑하는 마음만은 갖고는 안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정조의 의무도 지켜야 되고, 또 부양의 의무도 지켜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과중한 그 무게가 있어요. 대신 내가 보장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만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내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책임감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호도 생기는 거죠. 그 보호의 개념이 바로 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예전에 결혼을 하면 그것이 취업을 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관의 동태인데, 여성에게는 이제 관이 남편입니다. 남편.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자평에서는 관을 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귀하다라는 귀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고전을 좀 번역을 좀 하려고 시도를 좀 하다가, 좀 너무 방대하고, 지금 나와 있는 사실 연애자평 그 번역서들이 그렇게 제 마음에 속 드는 게 없더라고요. 적천수는 그래도 좀 번역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적천수하고 연애자평을 좀 번역을 할 생각인데, 연애자평은 연애자평에 대한 그 관에 대한 이 얘기들이에요. 요 얘기들인데, 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사주에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 사주의 아버지는 이 연애자평이 왜 위대하냐면, 최초로 일간 위주로 사주를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일간 위주로 사주를 안 봤으면 저는 사주에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당사주, 즉 태어난 연도로 보면 맞지 않는 건 진짜 그 미신 같은 거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했을 텐데, 이 자평, 그 서성공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만약에 이호중 씨가 쓴 그 당사주대로 그 체계를 이어왔다 그러면, 사주는 그냥 학문이 아니라 그냥 잡설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꾼 거예요. 일간 위주로 해서. 근데 이제 이 안에도 신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연애자평은. 여기 뭐 공망도 들어가 있고, 뭐 관도 들어가 있고,
이 관에 대한 내용들도 현대에 와서는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에 벌써 800년 전이에요. 800년 전. 지금 우리가 80년 전도 다르죠. 예, 세상 8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80년 전이면 일제시대거든요. 그런데 800년 전에 쓴 관에 대한 동태를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겠죠. 왜? 지금은 관을 여성분들이 남자보다도 직업으로 더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제 이론들을 전부 다 성립시켜서 이 현대에 맞게끔 연애자평이고 자평진지연이 공통보감이고, 공통보감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겠죠. 근데 그 연애자평이나 이 적철수 같은 거는 옥석을 구분해서 다시 좀 체계화된 이론서를 제가 만드는 게 제 최종 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 이론이 전 세계에 다 퍼져서 공자의 시빅처럼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자체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여지껏 지금 알고 있는 그 결혼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결혼은 법률적인 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예전에 혼인신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걸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주에서의 혼인이라는 의미는 연애하고는 그렇게 그 구분이 확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성에게는 관성운이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관합이 되거나, 특히 관합이 되거나 식상운이 들어오거나 식신이 합의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연애운이 들어왔다, 결혼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연애로만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없겠죠. 연애는 10번 이상 할 수 있지만 결혼을 10번 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주상으로는 어떤 게 결혼운인지 어떤 게 연애운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800년 전에는 연애라는 게, 개인 연애라는 게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결혼을 전제로 해갖고 쓴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이 많습니까? 연애가 많습니까? 지금은 뭐 1년에 3명, 4명하고도 연애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은 월운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월운에서 찾아야 되고 일운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운을 찾으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또 이제 이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언제 결혼해요? 언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사주마다 다 틀립니다. 그게. 예, 단순히 그것을 관합을 보고 관성운을 보고 또 이게 식상운을 보고 갖고 결정을 지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제 필살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 일단은 그 고전에서 나온 이 결혼의 동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관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관이라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그렇고 남성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연애자평에서 나온 얘기인데 관은 순수해야 하고 혼잡하면 좋지 않다. 즉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노출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노출된다는 건 뭐예요? 천간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관은 노출돼야지 좋고 살은 감추어져야지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살은 편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은 천간에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게 좋고 편관은 감추어져 있는 게 좋으니까 뭐 지지에 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없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지지에 감춰져 있는 게 좋다는 거는 없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뭐 현대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의 노출, 관은 감추어져 있으면 살은 노출되어 있으면 흉이 된다는 거고, 정관은, 그러니까 편관은 노출되어 있으면 나쁜 거고, 정관은 감춰져 있으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예를 들어서 뭐 고에 들어가 있다든지 지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흉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이 노출됐다는 거는.
대놓고 이제 깡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평간이 광고가 됐든지 뭐 평간이 천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든지 그러면 흉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이제 관성 인묘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주에서 이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그 1순위가 뭐냐면 이 관고와 관성 인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관고하고 관성 인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이 납니다. 즉 관고는 결혼해도 됩니다. 예, 관고는 결혼해도 되는데 관성 인묘는 글쎄예요. 글쎄. 예,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하고 현재 상황 진행형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병으로 보면 활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병에서. 그냥 잠복만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잠복균들은 많이 갖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활동성으로 변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매일 암세포가 뭐 2, 30만 개씩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것이 활동성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활동성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그 백혈구가 죽여갖고 어떤 식균작용을 해갖고 유지시켜주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면 암이 나타나질 않겠죠. 근데 이 관고와 관성 인묘라는 건 그 차이예요. 얘는 활동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또 굳이 설명하자면 이 팔자가 이렇게 있으면 일지에 사고를 깔고 있으면서 이 사고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이 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있는 관성이 천간에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사주를 관성인묘라고 한다. 근데 천간에는 없고 이 안에만 있는 걸 관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고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왜 위험하냐? 이때 이제 토충이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천간에 특히 천간에 정관이 떠 있다. 그러면 사주에서 여기서는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정관이 관성인묘 그 관고사주인 상태에서 관성인묘가 된다. 그러면 멀쩡하게 나한테 좋은 작용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나든 뭐 강도를 당하든 뭐 특히 뭐 백호가 있다 그러면 좀 죽음 자체가 좀 흉악스럽겠죠. 끔찍하겠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겠죠. 그래서 이 광고 사주들은 많아요, 의외로. 근데 광고 사주들은 잘 삽니다. 물론 이 부성인묘된 사주 자체도 방법은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법은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맛배기로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예를 들면 이 인묘되는 사주들은 일단은 업상대체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남편 자체가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업상대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손에 칼을 쥐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최고겠죠. 외과 의사. 매일 손에 피를 묻힌다. 몸에 피를 묻힌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 부성 인묘 자체를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자기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동양 철학 이 음양오행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맹자에도 나오죠.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 불교 사상이기도 하고 그 유교 사상이기도 하고 도교 사상이기도 하고 동양 철학의 기본 사상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직업을 남편이 갖고 있다 그러면 부성인묘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운에서 들어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 운이라는 게 정말 지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세운 뭐 월운에서 동시에 막 치고 들어와 버리면 그때 잠깐 순간적으로 헷가닥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인식을 해갖고 그때는 더 조심하고 삼가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살짝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게 됩니다. 예.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관성인묘는 이제 최악의 사주다. 최악의 여성이 갖고 있는 최악의 사주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업상대체도 안 되고 그럼 관성인묘 사주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정말 안 돼요. 남편이 멀쩡하게 잘 직장 다니고 있던 사람도 이상하게 갑자기 잘려서 실업자가 돼갖고 아주 안 좋게 풀리거나 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은 웬만해서 안 잘리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인 남편이 관성인묘가 된 여자 사주를 만나면 이상한 그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 공직을 계속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인데 그 운에서 어떤 흉운이 들어왔을 때 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걸 모르면 관성인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도 그렇게 업상대체를 두 분이 다 해주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 색깔을 맞춘다든지 방향을 맞춘다든지 예, 뭐 풍수적인 그런 또 약간의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성형에서는 이제 이제 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코 부분이고 이제 눈 부분이고 이제 하관 부분인데 뭐 그런 거는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관고와 그래서 관성 인묘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는 분 중에서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한다는 거야. 여자 사주가 광고 사주라. 남편이 무덤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니다 이거. 광고는 상관없다. 예. 뭐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이건 광고가 아니라 광고긴 하지만 관성인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고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뭐 둘 다 업상대체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합에서도 제가 이제 그 10년인가 해서 새로운 그 궁합 그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론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보던 이 궁합이라는 게 고전에도 없어요. 내용이.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 사주의 아버지 연애저평에도 없고, 예? 뭐, 특별하게 없어요. 궁합에 대한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임상과 원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존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대로 하니까 굉장히 잘 맞더라. 제가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하나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상호작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합 보는 방법은 진짜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청국지충은 나쁘고, 천지덕합은 좋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 그 대전제는 맞습니다만, 거기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있어요. 어떤 충이냐, 사해충이냐, 인신충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도화충이냐, 생지충이냐, 또 그 화계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또 충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 사주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완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해충이 있어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주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이제 직방살이라고 해서 묘신 기문원지, 예,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묘신이겠죠. 묘신 귀문원진이나 뭐 사술이나 그 다음에 진해나 그 다음에 추고도 굉장히 무섭죠. 뭐 요런 것들이 직방으로 있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요것이 좀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데 뭐 사해충이나 뭐 인신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비록 충이라고 할지라도 또 극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양이 음을 극하면 굉장히 안 좋고 음이 양을 극하는 것도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지만 우선 이렇게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역맞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단점이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굉장히 디테일한 학문입니다. 예, 경우의 수 자체가 50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팔자만 가지고도 예, 그냥 대충 이러면 이렇다라고 봐갖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고와 간성 인묘의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남자 사주의 일지의 편인이나 정인간 뭐 그런 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주들 보면 뭐 기사라든지 을해라든지 뭐 갑자라든지 이런 사주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시어머니 극성이 예,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사주마다 그 갖고 있는 그 일주마다의 그 특성들이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고라도 이게 또 이제 무늬만 광고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진짜 광고의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개인 사주에 따라서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개인 사주 자체가 바탕이 돼서 궁합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 바탕은 이 개인 사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또 궁합이 잘 맞아도 개인 사주가 너무 안 좋으면 그 사주는 또 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이 한 개만 있으면 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요. 이게 전부 다 연애자평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제가 연애자평에서 나온 관에 관한 얘기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적어놨는데 이 내용조차도 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800년 전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80년 전도 틀리잖아요. 8년 전도 틀려요. 요즘은 하도 이게 빨리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혼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직업이었었어요. 여성이 갈 수 있는 그 가장 유일한 직업이었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직업의 가지수만 해도 뭐 수백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있으니까 맞지 않겠죠. 그래서 관이 하나만 있으면 귀하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정관 하나만 천간에 딱 떠 있는 걸 최고로 쳤어요. 예. 왜? 반듯한 남편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복이 있다. 그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관이 천간에. 관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사회적인 가치죠. 내 명예죠. 예, 내가 여지껏 만들어왔던 어떤 하나의 그 절차며 가정이며 이력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노출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반듯하고 뭔가 자랑스럽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혼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예, 누군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혼 자체를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책임과 또 의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관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면 책임감이 있어서 이혼해도 위자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 요게 좀 저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연애자평에 나온 얘기인데 이 관이 지합, 삼합, 육합, 암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합이 있으면 비록 미인이지만, 요게 좀 안타깝네요. 비록 미인이지만 비군이나 창비가 된다. 창비가 된다는 것은 이제 기생이나, 이제 그 노비, 몸을 파는 노비,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쁘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관이 합의되어 있는 게 예전에는 이런 나쁜 의미로 쓰였다면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이건 연예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 예. 연예인이 되려면 뭐 도화나 화계 정도는 강하게 깔고 있어야 되는데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거 이건 현대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옛날에는 관이 합의되어 있으면 어때요? 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은 이쁘지만 기생이나 뭐 창비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웬만한, 무슨 이런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더 각광받죠? 공무원보다 훨씬 각광받는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첫 번째, 이 관이라는 것은, 연애자평에서 관이라는 것은 정관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관. 평관은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뭐 이렇게 정부라고 이렇게 본 남편이 아니라 정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 천간에 딱 하나만 있어야지 좋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딱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기 사주에 정관이 충극합 없이 천간에 제일 좋은 자리는 월지 자리겠죠. 월간이나 시간 자리에 정관이 이렇게 딱 투관돼 있다 그러면 나는 남편복 있다. 그때 그 옆에 정인까지 있다. 그래서 관인상세까지 돼 있다. 그러면 나는 남편복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단 조건은 일지에 그 투관되어 있는 정관이 고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에 들어가 있으면 관성인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반듯한 남편을 얻었는데 그래서 막 행복해지고 잘 살고 있을 때 변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 순간이 이제 로미오와 주리엣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인묘가 최대의 변수다.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됐다는 거, 정인과 정관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친 부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인증까지 받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증까지 받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장고를 하겠죠. 이 여성분은. 예를 들어서 이 정관과 이 정인이, 이렇게 관인이, 상생되어 있는 사주라고 한다 그러면 남자는 얼마나 까다롭게 고르겠어요. 반듯한 남자. 조건들을 다 보겠죠. 그래서 남자복이 있는 겁니다. 단, 이 관이, 묘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사주를 보면서 물어보십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아니면,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 정관이 아니라, 살이 들어있다. 이게 살이라는 것은 편관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흉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관성도 편관과 정관을 나눈 거예요. 같은 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 감명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연애자평 얘기고 제 이론대로 하면 편관이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식신이 있는 경우, 식신이. 이건 이제 식신제살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있으면 이 관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즉 금이 있는데 옆에 화가 있다. 경금이 있는데 이 간목 옆에 경금이 있는데 여기 정화가 있다. 이거는 다스려진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남자가 와일드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마동석 같은 남자라고 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나쁜 짓을 못합니다. 나한테 광폭하게 행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신제살의 힘이에요. 그래서 편관이 있어도 이제 이게 디테일이에요. 근데 이 연애자평에는 이런 디테일함이 없어요. 이 디테일은 조건들이 붙겠죠. 편관이 있어도 정관이 아닌 편관이 있어도 식신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제살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식신이 없을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신이 없으면 이게 경우의 수가 사주라는 게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한 달 정도 계속 강의를 해야지 설명이 되겠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거, 결혼을 관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남자복이 있어. 여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남자복하고 자식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성의 동태와 식상의 동태가 가장 중요한데 식상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일단은 이 관성이라는 것은 관식을 볼 때는 뭘 보냐면 우선 천간지지를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합충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상신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도와주는 게 있는지,
예. 이게 만약에 격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격의 개념에서 이제 상신의 개념이 나오는 건데, 격이 투관되어 있으면 그 투관되어 있는 것을 생해주거나 제어해주는 것을 상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흉신, 사길신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 연애접향에서. 그래서 사흉신은 제를 해줘야 되고, 제어를 해줘. 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길씨는 생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그게 뭐 좀 명확하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저 자체도 뭐 격국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그 형태를 만들어서 너는 이 부류, 너는 이 부류 이렇게 사상체질처럼 이렇게 부류를 뭐 10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10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거기서 특징을 잡아낼 수는 있지만, 예, 특징이나 어떤 그 단서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을 10가지로 분류할 수가 없죠. 실제로 50만 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10가지로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격국 이론은 단지 그렇지만 무시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사주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격이라는 것은 단서를 제공해줘요. 이게 이제 투관됐다는 의미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표상이. 예.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노출돼야지 좋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관은? 그럼 감춰져 있어야지 좋은 건 뭘까요? 재 같은 거는 감춰져 있어야지 좋겠죠. 예. 돈은 남들이 다 보면 어때요?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싹 감춰놔야죠. 그래서 재고는 귀인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좋은 남자를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궁합을 많이 보러 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궁합을 많이 보러 오는데, 다른 데서 자기네 궁합이 너무 안 좋다고 헤어지라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 커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잘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좀 고전의 그 아주 타이트한 거에 그 얽매이거나 현대화되지 않는 어떤 이론들, 그리고 또 이게 디테일하게 음양 오행을 알아야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양 오행을 모르면 편관이나 살이나 정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유학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과 편관이 다른 거라고. 예. 이 구조로만 보면 상관 폐인이나 상관 경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작용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아주 나쁜 거고. 예? 음양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음양을 이해를 못하면 궁합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전에서 그냥 단순히 뭐 천국지충은 나쁘다, 천지덕합은 좋다, 뭐 오행이 보완되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면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 날짜 잡으러 온 사람도 궁합이 너무 안 좋으면 한번 재고해 보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요. 예.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운명을 재단하는 거니까 섣불리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잘못 말하면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한테서 나온 것은 전부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남의 인생을 망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제가 유학자로서 처음 공부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도우면, 예, 중용 23장에 나오는 그 치곡의 내용입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제가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고 결국은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사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또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보려면. 그리고 그 디테일, 가능성 하나하나에 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합 보러 온 사람 중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실제로 헤어졌대. 근데 너무 생각이 나갖고 뭐 다시 이게 정말 맞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심정으로 저한테 찾아왔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아니다. 당장 가갖고 예, 이거 문자해라. 다시 만나라. 이거 절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율이 한 90%, 80%에서 90% 정도 돼요.
잘 살 수 있는데 못 산다고 안 좋다고 하는 그 궁합 비율이 실제로 정말 못 사는 궁합들이 있죠. 그런 궁합은 5% 미만이에요. 5% 미만. 좀 안 좋다. 대부분이 안 좋아요. 궁합은. 좋은 궁합, 찰떡궁합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 한 20%?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그냥 다 그저 그렇다고. 그저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사는데. 자기네들이 노력하면서 맞춰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근데 정말 5%는 정말 힘든 궁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예, 아까 같이 그 원진 기문이 직방으로 있거나 이렇게 인묘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데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자기 사주 내에 없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절대적인 그게 용신이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아주 그냥 3중 4중으로 가중된 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대운도 안 좋은 기신으로 흘러가고 이런 경우에는 헤어져야 돼요. 이건 만나면 안 돼요. 5%. 근데 그 외에 90%는 다 괜찮아요. 예,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고전적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또 고전도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완곡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이제 그 사랑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궁합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자기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 나쁘면 왜 나쁜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 수 있으면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염려를 해야 되고, 뭘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개운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